브리핑룸에 홀로 앉아있는 남성. 무언가를 보며 열심히 손가락을 움직이는데요. 예, 좀 여기 나온 표현 중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좀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지 좀 몇 가지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잠시 후 12월 9일 수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662명입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 환자가 524명이고 비수도권 지역이 138명입니다. 윤태호 방역 총괄 반장의 브리핑에 맞춰 열심히 손을 움직이는 이 사람은 수어 통역사 김동호 씨입니다. 이번 연말과 크리스마스 등의 모임과 행사는 반드시 취소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만나지 못하는 당장의 아쉬움이 크시겠지만 서로를 위해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말을 조금이라도 놓칠세라 바쁘게 손을 움직입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김동호 수어 통역사를 만나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어 통역 일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김동호 씨. 매일 진행되는 코로나19 정리 브리핑을 김동호 통역사를 비롯한 총 6명의 수어 통역사들이 돌아가며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이제 브리핑을 하러 이제 이렇게 세종을 좀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의 한 아침에 한 6시쯤 일어나서 준비를 해서 KTX 타고 이렇게 와요. 와서 이제 브리핑을 하고 그러나서 오후에는 이제 방대본 이제 가서 또 오송 가서 브리핑을 또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제 저녁에 KBS 이제 뉴스를 이제 준비하러 갑니다. 야, 엄청 힘드실 것 같은데. 이제 체력적으로도 좀 이제 힘들기도 하고 사실 보여지는 거는 이제 저희가 화면에 보여지는 거는 한 20분, 30분 이렇게 보여질 텐데 사실 준비를 많이 하고 갑니다. 코로나19 브리핑은 평소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 많아 난이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특성상 긴박하게 브리핑을 하는 경우 간혹 대본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더욱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씁니다. 코로나의 C를 갖고 와서 그리고 이제 스파이크 모양 있는 거 있거든요. 그걸 해서 이렇게 코로나를 씁니다. 수화로. 우리 안에서 어떤 표현하면 좋을까? 이거 어떤 농인이 이렇게 썼는데 좋더라. 표현이 되게 간결하고 좋으면 그걸 저희도 가져와서 이렇게 써보는 것이 어떠냐? 그리고 또 그러면 이제 국어원에 또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 표현했던데 어떻느냐라고 이렇게 같이 의견 교류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김동호 씨가 수어 통역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옷차림. 대부분 검은 옷을 입고 브리핑에 참여합니다. 김동호 씨뿐 아니라 다른 수어 통역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정확한 수어 전달을 위해서입니다. 준비 과정들이 힘들긴 하지만 수어를 통해서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농인들을 생각하면 더욱 힘을 낼 수밖에 없다는데요. 하지만 수어 대신 자막을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을 들을 때면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걸 쉽게 생각하면 영어로 보시면 돼요. 영어를 10년 한다고 해서요. 저희 영어 자막을 CNN 뉴스 나오는 영어 자막을 그렇게 편하게 읽을 수가 없어요. 그처럼 수어도 저희 거의 다른 이제 문법 체계와 그런 이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인 시청자가 봤을 때 자막을 보면 저희가 영어 자막 보는 거와 같다고 보면 되거든요. 김동호 씨에게 올 한 해가 더 의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재난 상황 브리핑에서 수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매일매일 수어 통역이 제공되게 되었습니다. 또 화면 하단에 작게 보이는 것이 전부였지만
이번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의 경우 작은 원속이 아닌 브리퍼의 옆에서 수어 통역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농인들도 코로나19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현장에 있는 통역사분들이 농인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다 소중하고 그리고 멋있는 우리들의 영웅이라고 좀 생각하고요. 오늘도 각기 현장에서 애쓰시는 분들을 모두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호 수어 통역사가 국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요. 마스크 쓰고 집안에서 있는 동안에 답답하시겠지만 힘내십시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국내 첫 확진자 발생부터 이달 6일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까지 2020년은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마무리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시본에서는 올 한 해 동안 각자의 위치에서 활약하면서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탠 인물들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관님. 상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작진에게 인사를 건네는 푸근한 인상의 이 남성. 그의 이름은 이필립. 정부 세종청사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입니다. 이 사무관이 소속된 곳은 행정안전부. 그 중에서도 전자정부 분야를 총괄하는 디지털정부 정책과입니다. 도대체 그는 코로나19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올해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커지자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급무살을 탑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국민들께 힘과 위로를 드리기 위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4월 들어선 지급 대상이 확정됩니다. 2,171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당초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홈페이지를 자체적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허나 전국 2,171만 가구가 사용하는 사이트를 단기간에 만드는 작업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접속자가 폭주해 사이트가 다운되지는 않을까 하는 거였습니다. 이전에 시행했던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국민들께서는 일주 안에 60%에서 70%가 신청을 하시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용자가 몰리는 것을 감안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서버 자원이라든지 네트워크에 대한 인프라가 필요한데 한 번에 이런 서비스를 위해서 그만큼의 자원을 확보한다는 건 어찌 보면 비용이 좀 많이 드는 측면이 있거든요. 추가 비용에 시간까지 오래 소요되는 별도 시스템 구축이 긴급재난지원금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무렵 이 사무관의 머리에는 아이디어 하나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기획했던 거는 직접 구축을 해보자라는 거였지만 우리가 이제 다른 방향으로 분산을 할 수 있다면 뭔가 크게 획기적으로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이디어의 핵심은 바로 신용카드. 국민들의 카드 이용률이 높다는 점에 착안해 정부가 별도의 사이트를 개설하지 않고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와 연계해 바로 신청하고 현금을 포인트처럼 충전하는 방식을 떠올린 건데요. 아이디어를 처음 들은 서주연 화장은 최고의 방법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를 통해서 포인트로 충전을 하고 정부가 나중에 다시 정산을 해줄 수 있는 이 절차는 처음에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정부가 국민에게 지원금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국민을 만나야 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됐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민 사이에서 국민이 이용하는 기업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 이건 굉장히 새로운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그 후론 일사천리였습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내고서도 가장 큰 걱정이 뭐였냐면 과연 몇 카드사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아이디어에 동조할까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취지와 그다음에 이 가능성, 그리고 이 실제 이 유사한 사례로 이게 가능하다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시고 굉장히 거의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셨고요. 대망의 5월 11일 일반 국민이 원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데 걸린 시간은 단 2~3분. 지원금이 지급된 건 신청일로부터 2일 후였는데요. 이렇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지쳐있던 국민들에게 단비가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덕에 위로와 힘을 낼 수 있었다는 글을 보며 이빌립 사무관은 가슴이 뭉클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사줄 수 있어가지고 너무 엄마도 기분 좋다. 이게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보면 이게 그 현장에 어떻게 전달될지 항상 고민을 하고 심사숙고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거는 빨리 진행을 하니까 그만큼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반응이라든지 느낌들이 바로 전에 와서 이게 긍정적인 반응이나 부정적인 반응 다 이제 너무 감사하게 이제 정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1위 대상은 행정안전부.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을 벌인 이번 행정처리는 비슷한 시기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한 일본과 비교되며 많은 이들에게 회자됩니다. 사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취지를 생각해 보면 마음이 무거운 건 매한가지입니다. 다소 이제 도움이 되기를 바랬지만 저희도 바삐 준비하다 보니 이제 불편을 겪으셨을 국민들도 분명히 계셨을 것 같고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고생하시는 국민 여러분께서 조금 더 힘을 내시고 끝나는 그날까지 다 같이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미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2006년도에 입사를 해서요. 약 15년간 지금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입사 초기에는 원재료 개발, 그리고 유전자 검사 서비스 개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다가 진단 제품 개발하고, 그리고 현재에는 회사의 품질 경영 시스템과 양질의 제품을 관리하고 있는 품질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어떤 사람 같으세요? 속으로는 좀 많이 약한 면도 있지만 외향적으로는 좀 단호한 편으로 소문이 나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검사기를 통과하고 있는 것은 시약 종류 정보가 인쇄된 라벨지입니다. 글씨가 누락되거나 번지지 않았는지 간단한 확인을 거친 후 시약 튜브에 일사불란하게 부착되는데요. 아래층 제품 출하실에선 드라이 아이스까지 동원돼 작업 중입니다. 분자 진단 시약의 특성상 영하 20도에서 보관과 유통이 돼야 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멀리 나가거나 아니면 고객의 그 요청이 있을 때는 콜드체인 시스템으로 각 유통 과정 전 과정에서 온도를 측정해서 일정 온도를 유지하는, 그렇게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미정 부장이 근무 중인 이 회사는 수출 물량에 힘입어 올해 매출이 수직 상승했는데요. 임직원이 50여 명으로 소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대박이 난 겁니다.
그간 이 정도로 대박이 난 제품이 있었나요? 연말 상여금에 대한 직원들의 기대도 좀 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도 있고 경영진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하긴 하는데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 경영진 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모든 게 일사천리였던 것은 아닙니다. 진단키트의 시약을 담을 튜브 수입이 중단됐을 때가 그랬습니다. 저희가 독일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독일에서도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공장 자체가 셧다운 됐다라는 약간 가십 같은 그런 소문도 돌았고요. 선적을 하는 일정 자체가 이제는 홀딩되었다. 그리고 나중에는 캔슬되었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대량 수출이 무산될 상황. 차미정 부장은 직접 발품을 팔아가며 용기를 제작할 국내 업체를 찾아다니는데요. 간신히 한 곳이 섭외가 됐지만 또다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링이라고 부르는 것이 까만 색깔 링이에요. 이 링이 약간 고무 재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물질이 굉장히 많이 묻어나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다 사람이 이렇게 작업을 해서 다 구분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는데 직원들의 가족분들이 같이 나와서 일했던 케이스도 있고 육아휴직 중인 직원들도 다 복귀를 해서 같이 업무를 했습니다. 솔선수범해준 직원들을 위해 더 악착같이 일했다는 차미정 부장. 이후 오링이 없는 튜브를 설계해 현재 국내에서 자체 생산 중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 뭐 수입 중단이라는 위기를 국산화라는 기회로 좀 바꾼 셈이 되겠네요. 그 부분이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해외에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항상. 근데 국산화 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자랑거리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너무 안정적으로 자재들을 수급할 수 있었다는 거에 생산하는 업체로서 좀 마음이 놓였죠. 몇 주간 새벽에 들어가며 아침에 다시 출근을 하는 상황이 계속됐다는데요. 거의 집에 안 들어가셨어요. 같이 일하는 동료분이 너무 열심히 하면 사실 동료 입장에서 좀 피곤하지도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그 열정을 본받아서 저도 뭐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됐고요.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부장님께 뭐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발한 코로나19 진단키트가 세상에 나온 날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당시 한 직원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든데 이 시간이 나중에는 웃으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추억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당시에 그 말에 굉장히 힘을 얻었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정말 그 시간이 힘들었긴 했지만 좋은 경험이 됐고 값진 경험이 됐고 좋은 추억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육체적으로 고됐지만 더없이 보람되기도 했던 2020년. 모쪼록 2021년에도 이 기운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고생한 동료들이라든지 가족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좀 눈물 날 것 같긴 한데 함께 고생해 주셨던 직원분들한테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 직원분들의 가족분들도 저희 회사 때문에 어디 못 가시고 술도 많이 못 드시고 많이 놀러 가지 못하시고 그랬던 부분들 함께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올 초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로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 매장에서는 일회용품이 한시적으로 허용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포장과 배달이 늘면서 이러다가 2018년의 플라스틱 대란이 재현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에 맞춰 지역과 지자체들은 일회용품 퇴출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감염 우려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격히 늘면서 이곳 놀이공원 내 식음료업장 98곳에서는 한 달 평균 1만 개 정도의 페트병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수거한 페트병은 그대로 버리지 않고 따로 모아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그린월드 수거함을 통해서 페트병을 모으고 있고요. 저희가 지하 보관 장소에 따로 보관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아진 페트병을 한 3개월 정도 모아서 저희가 그 플라스틱을 재가공해서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3개월 동안 약 3만 개의 페트병이 모이면 공정 과정을 거쳐 섬유 원사를 만들어낸 뒤 업사이클링 필통을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1989년 개장 이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테마파크로 자리 잡은 이곳은 올해는 코로나19로 방문객이 크게 줄었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환경 캠페인 활동만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4월부터 도입한 친환경 생분해성 쇼핑 봉투는 기존에 있는 플라스틱 쇼핑 봉투와는 다르게 토지 매립 시에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쇼핑 봉투입니다. 저희가 연간 4만 장 정도 도입할 경우에는 1.9톤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올해 유독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자 회사에서 실시하는 환경 캠페인에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사에서 이렇게 다양한 환경 캠페인을 하는데 참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나만의 텀블러 만들기도 해봤고요. 친환경 블록 만들기도 해봤어요. 직접 해보니까 좀 이게 환경에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활동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기업은 물론 지자체까지 나서서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자 정부도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코로나 상황에 따른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1단계에서 3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로 규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기존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자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 2.5단계까지는 원칙적으로는 다회용 컵을 사용하고 3단계는 이제 전국적으로 대유행하는 단계입니다. 그 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그 지역 상황에 따라 규제를 적용할 것인지 그 규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를 단계별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업장 바깥으로 테이크아웃, 배달한다든지 그다음에 일반 가정에서 쓰는 것까지는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회용품 줄이기는 이제 규제보다는 이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과제일 것 같은데,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데는 한 5초, 그리고 사용하는 데는 한 5분, 근데 썩는 데는 한 500년 걸린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회용품을 쓰지 않으면 생활 속에서 당장 좀 불편하겠지만 미래 세대를 생각한다면 이런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최근 흥미로운 통계 하나가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1개월간 치명률, 백신 접근성,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 같은 지표를 측정해 만든 코로나19 회복 순위라는 건데요. 한국은 세계 주요국들을 제치고 상위에 랭크되었습니다. 물론 순위가 다가 아니지만은 적어도 한국은 코로나19 대유행 시대에 살기 좋은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2020년 화제의 인물은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집니다.